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기 기만으로 기득권을 누리면서 연명하는 그런 관리업체나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대해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시리에 빠진 소상공인 분들이 대부분 집합 건물에서 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같은 데서도 집합 건물이고,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 이런 데서도 다 집합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을 하도록 하는 소유자분들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지만, 실제 소상공인의 좀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특정 지역을 지금 가리지 않고 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게 단체, 제가 말하는 이 단체가 바로 이 관리인, 관리위원, 그 관리업체들 중에서 자신에게 지금 이득이 되는 특정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증거를 갖다가 이게 곡해하거나 좀 선별적으로 취하거나 또는 사실을 갖다가 좀 축소해서 감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 집합 건물에 소상공인 여러분들 그리고 소유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보면 평당 관리비가 좀 비쌀 뿐만 아니고 그리고 기득권 단체의 그 운영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뭐 그 이게 관리인, 관리위원 뭐 이런 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하는 곳이.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영비가 어떻게 보면 점점 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그 다음에 건물 보존 관리는 좀 엉망임에도 소상공인 및 이 소유자분들의 고충사항을 갖다가 경청에는 전혀 지금 듣질 않고, 기득권층 여러분들, 그 사람들, 자신들의 관심에만 현안이 되어 있는 곳이 많죠,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 그 기득권들은 소상공인들의 고충사항이라든지 의견의 어떤 소통마당, 다시 말해 밴드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게 그 소상공인들 소유자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불편사항을, 고충사항을 자유로 듣기 위해서 그런 마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게 소상공인들 또는 이게 소유자분들끼리 좀 싸우도록 이간질을 하는 거죠. 이간질을 하면서 이간질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공문을 보내거나 문자를 발송해서 뭐가 어떻다 하더라 예를 들어 기독권의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게 아니다 뭐 그 사람들이 어떤 뭐를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소유자끼리 소상공인들끼리 분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지금 집합 건물에서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건물 보존 관리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다 그렇다는 건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관리업체에 있는 관리소장은 관리업체에 있는 총지배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리소장의 전문성이라든지 청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기득권에 지금 눈치를 살펴보느라 정작 있죠. 소상공인이라든지 소유자분들의 고충사항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충성하는 아주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땅의 또 현실인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소상공인 및 소유자분들의 고충사항에
어떤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주는 직무와 함께 이게 관리업체라든지 또는 협력업체의 비리를 갖다가 감시 통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1인 비리업체들과 함께 하면서 조력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또한 시간 틈틈이 집합 건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또는 그게 호텔 같으면은 그 호텔 경영과 관련된 이런 쪽을 좀 살펴봐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 공정성이라든지 이게 투명성, 효율성과 효과 이런 부분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기도청에 있는 사람들이 친목 동호회처럼 활동하면서 기도권을 누리면서 소상공인들과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기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또 다른 이런 것들도 있죠. 소상공인 소유자분들의 그 고충사항과는 좀 무관한 것들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엉뚱한 길로 흘려보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집합 건물과 관리비를 비교하는 것을 막 보낸다든지, 저는 저번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낸 거 보면 비교의 대상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는 앉아 뭐 매각 이슈를 던진다든지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는 이렇게 소상공인이라든지 소유주분들을 인신공격한다든지 뭐 이게 인신공격하면서 사람들한테도 알린다든지 이런 것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조그만 꼬마 빌딩이라든지 조금 큰 빌딩의 건물주가 그 시행사 그 건물주가 이렇게 관리 역할을 다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물주가 관리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관리비를 갖다가 갑자기 부풀려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항의를 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 쓸데없는 소송을 남발을 하면서 관리단 재정을 갉아먹는다든지, 관리비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따지면은 업무방해 고소를 한다든지, 비상관리비로 인해서 미납된 호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마녀 사냥식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죠. 비상관리비 때문에 그 돈을 못 내거나 그 영업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서 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죠, 관리비. 그런데 나중에 돈을 내더라도 연체료까지 다 물어서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그 특정 호실 때문에 우리 지금 건물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식으로 이슈화 시킨다는 거죠. 상당히 그런 곳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소상공인들과 소유자분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업 기획해서 입찰을 공고한다든지, 여러분들 그런 거 많습니다. 입찰 공고라는 보면 전혀 관련 없는 것들, 아니면 특정 호실 몇 개, 특정 층 몇 개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혜택이 전혀 안 되는 이러한 이렇게 사업 기획해가지고 입찰 공고를 하는 걸로 한다는 것은 결국 관리비가 우리 전체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관리비를 내어서 사용하는 것을 진행한다는 것들. 그리고 규약을 갖다가 기득권 사람들과 업체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해서 계속해서 연명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자,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지금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큰 힘, 즉 선택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의롭지 못한 경우에는 물러서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이게 망설임의 세계에 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물에 이렇게 딱 보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과 소유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바꾸지 않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겠죠.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있는 집합 건물의 미래는 지금 밝아질 거라 봅니까?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집합 건물의 앞날을 내다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럼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따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여러분들 저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도자층에서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죠. 우크라이나에. 또 우크라이나의 또 대통령은 그래도 방어를 좀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정치적인 입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또 러시아의 이게 전쟁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에 좀 표명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작 이러한 전쟁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이죠. 경제 제재로 인해서 말하는 겁니다. 2차 세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게 독일이라든지 일본이 물론 전쟁을 일으켰죠. 지도자분들이. 그렇지만 그러한 국민들은 많은 또 피해를 입은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 있는 집합 건물도 아주 조그만 곳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에 특정한 기득권층에 있는 이렇게 관리인, 관리위원, 관리업체들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과 소유자 분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게끔 해서 이슈화를 시켜서 분란을 일으킴으로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실제 러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나는 그 전쟁과 달리 집합 건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잘못된 거를 이슈화를 시키고 해서 있죠. 지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끼리 이제 정의롭게 나가는 과정에서 지치는 경우에는 서로 격려를 해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법률에 위반된 사항들은 계속해서 따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실무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이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전략을 천천히 세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과 소유자 분들에게 가장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그러니까 미래에는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구상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대방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이게 막 우리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 것처럼 전쟁을 일으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기필코 전쟁에서 막아가지고 승리하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서로 싸우고 이러면 국민들만 양쪽 국민들만 힘들어지듯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꼭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소위 그 소상공인과 입점주분들한테 거기 소유자분들한테 피해가 안 줄고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미래가 보이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걸 기획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기를 제가 누누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 때 보면 원균 장군이 대패하고 그 배가 12척만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가면서 12척만 남아있는 것을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그 133척을 133층에 있는 적군이 오는 것을 다 막고 승리로 이끌었듯이 거기에는 보면 그만큼의 전략이 있었고 정의로움 이런 부분이 갖추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집합 건물에 여러분들 이게 소상공인 그리고 입점주 소유자 여러분들 집합 건물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GDP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가 좀 투명해지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두들겨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고 지금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있을 때도 실질적인 이렇게 집합 건물의 문제점을 좀 바꾸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법 테두리에서 조금 뭐 바꿨는데 실질적인 걸 바꾸는 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맞추어서 건물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엄격하게 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그 시장 같은 경우나 판매시설 같은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공동주택법에 좀 더 이렇게 맞추도록 엄격하게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분들은 좀 그런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기독교 쪽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대변하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분들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 결국에 몇십 년 동안 하는 자기의 사업체를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 각지에 계신 소상공인, 입점주, 그리고 소유자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가시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주분들, 건물 전체를 아까 소유해가지고 건물 관리까지 하면서 행포를 하시는 분들, 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행포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신 좀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관리비를 갖다 마음대로 부풀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100만 원 하던 것이 200만 원으로 갑자기 올린다든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좀 인간으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사기치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민형사상으로 문제가 있지만 기본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죠. 그리고 기독권층들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많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렇게
지도자분들이 서로 전쟁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협상을 해서 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죠. 우리 집 밖 건물도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밖 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